평면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나간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선을 향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에 이렇게 빼서 마룻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마룻대선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룻대선이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마루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마루의 뜻. 꼭대기? 맞아요. 꼭대기예요. 마루가 꼭대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마루치 아라치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태권도에서 최정상에 있는 남자를 마루치라고 하고요. 최정상에 있는 여자를 아라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제일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최고수를 마루치 아라치, 그러니까 남자는 마루치, 여자는 아라치라고 부르는데 순한글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꼭대기란 뜻이에요. 순한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마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리는 과일 이름이죠. 마루는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 과일이 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만들었다는 얘기란 뜻이에요. 여기가 마루대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이 선입니다. 마루대선, 즉 다시 말해서 어딘가의 꼭대기란 뜻이에요. 어딘가의 꼭대기인가요? 맞아요. 지붕의 꼭대기.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 삼각형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지붕의 윗선, 제일 끝에까지 올라가는 이 선, 여기를 마룻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붕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두 가지 다 허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얘를 그리는데 이 마룻대선을 참고해서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평면도를 그려봅시다.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레이어를 5개인가요? 1, 2, 3, 4, 5, 6개네요. 그 다음에 칼라를 먼저 맞춰주세요. 레이어 6개 만들고 1, 2, 3, 4, 5, 6 만들고 칼라를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은 7번.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색깔이 전체 6개 나옵니다. 색상이 6개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 쓰고 6번 넘어가고 7번 써요. 6번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에 맞추어서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빨간색은 중심선이죠. 중심선. 노란색은 단면선. 초록색은 마감선. 사이아는 텍스트하고 디멘전. 파란색은 해칭선. 화이트는 인면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도 만들어야 돼요. 선의 종류. 선 종류가, 우리가 쓰는 선 종류가 시험을 볼 때 쓰는 선 종류가 크게 3가지가 나와요. 중심선, 히든선, 그 다음에 바팅선.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표시를 하진 않아요. 레이어에다 표시하지 않고 히든이나 바팅은 오브젝트 속성에다 바로 부여하고 중심선만 레이어에다 지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중심선에서 라인 타입을 불러봅시다. 로드. 요거 쓰시면 돼요. ISO 04W100. 시험을 볼 땐 요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바팅선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시를 쓰셔도 되고, 혹은 히든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 편하신 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오케이. 자, 여기에 뭐를 더 해야 되냐면 선의 굵기를 여기다 같이 지정하시면 좋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출력할 때 지정합니다. 아직 우리가 출력을 안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라인 웨이트. 중심선은 가는 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0.1이나 혹은 그러니까 여기는 0.1이 없으니까 0.09나 0.13을 쓰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어떤 걸 쓰라고 하냐면 0.2 쓰라고 나옵니다. 해칭선이 0.1로 나오고요. 나머지 0.2, 0.3, 0.4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합시다. 0.2. 그 다음에 단면선은 0.4. 그 다음 마감선은 0.2. 문자는 0.3. 해칭선이 0.1입니다. 0.1인데 0.1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중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0.09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0.01 차이는 커버가 되죠. 근데 얘는 0.03이죠.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근사치가 더 가까우니까 전 얘를 쓸 겁니다. 그 다음 인면선은 0.3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중간 굵기의 선인 거죠. 이렇게요. 선의 굵기 칼라를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어저께도 한번 해봤지만 오늘도 똑같이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라고요? X라인으로 그라운드와 벽의 중심을 그려야 합니다. 자, 제가 선의 굵기를 표현할 거고요. 자, 그라운드는 단면이니까 단면으로, 벽의 중심은 중심선으로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선종류 축척을 주셔야 돼요. 선종류 축척. 선종류 축척을 쓰는 명령어가 있고 대화상자를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선종류 축척 명령어가 어떤 거였죠? 맞아요. LTS 혹은 라인 타입, LT 스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여기 디테일, 쇼 디테일을 누르면 글로벌 스케일 팩터라고 나옵니다.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글로벌 스케일 팩터. 글로벌이 전체란 뜻이죠. 그죠? 전체 스케일, 전체 축척 값. 자, 40배. 그러면 이렇게 40배가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뭘부터 그리라고요? 기초부터. 똑같이 건물을 그려나가는 순서대로 그리시면 돼요. 건물을 만드는 순서. 건물을 만들 때 뭐부터 해요?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옵셋 700mm. 그 다음에 옵셋 400mm. 동결선 1100mm 맞추셔야 돼요. 동결선 1100mm입니다. 동결선 1100mm고 기초 700mm에 푸팅 400mm죠. 물론 이 푸팅 이 값을 작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 옵셋 100mm. 이 100mm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겠죠. 자, 단면선입니다. 그 다음 단열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감 치장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단열재 120mm. 옵셋 마감 치장벽 100mm.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선은 없어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는 시험 볼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철근 콘크리트 벽이 200mm죠. 그 다음 마감 치장 벽이 100mm죠. 300mm예요. 300mm에 나머지 단열재 벽 두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는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벽을 이렇게 일자로 내려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옵셋 200mm 필렛 아니다, 트림 먼저 합시다. 트림, 필렛, 멀티플로, 이렇게 해요. 기초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근데 시공도 이렇게 해요. 시공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공도 합니다. 시험을 볼 때요, 시험 그릴 때 보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시공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반적인 시공법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채점할 때 이거 맞다고 채점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는 거 있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는 거. 여기서 우리는 몇 미리 옵셋 하나요? 200mm 옵셋 하죠. 이렇게 200mm 하죠. 이거 250mm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250mm 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일반적인 시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 250mm 라인, 그리고 이 교차점에서 45도 사선으로 그 225도 방향이죠. 그 다음에 필렛, 멀티플.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정리하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정리하고 옵셋 20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그 다음에 필렛으로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밑창 콘크리트하고 잡석 다짐을 또 옵셋 해줘야 되겠죠.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가 50mm, 그 다음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자,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은 이 푸팅에서 100mm가 더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셋 100mm. 자, 나머진 필렛, 멀티플로 선 정리를 합니다. 이때 밑창 콘크리트가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밑창 콘크리트도 똑같이 옵셋해서 50mm 옵셋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에 필렛으로 마감해 줍니다. 이때 이렇게는 색상이 뭔가요? 마감으로 갑니다. 피니쉬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잡석 다짐 해칭과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해칭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라운드로부터 이제 슬랩 또는 슬라브 바닥까지 우리가 옵셋을 해야 됩니다. 계단이 5개예요. 계단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한 칸 높이가 150mm예요. 그러니까 자, 계산기 150mm에 5개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750mm. 옵셋 750mm. 그라운드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가 문이 생성되는 자리고, 그 다음 일정한 거리만큼 현관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 도면상에서는 현관의 거리가 나와 있진 않아요. 현관을 얼마로 하세요? 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자로 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케일자로 그 시험을 보러 가시면 연필하고 스케일자는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두 가지는 들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자하고 연필하고 두 개는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알 수 없는 치수들은 스케일자로 재보시면 돼요. 네, 눈대중으로 갑시다. 중심에서 한 1500만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옵셋 1500. 자, 그 다음에 옵셋 300mm. 계단 한 폭은 300mm. 그 다음 옵셋 150mm. 자, 그 다음 속성을 다 같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필렛 멀티플. 첫 번째 계단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계단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필렛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아도 상관없겠죠?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계단을 그리시고 이 계단 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계단 단면 똑같이 700mm까지 내리시고요. 선을 이용해서,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0mm죠. 똑같이 700mm. 다음 옵셋 100mm. 아니, 라인부터 그려볼까요? 라인.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슬랩 또는 슬라브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슬라브의 두께는 얼마요? 150. 그러니까 옵셋 150. 똑같이 갑니다. 150mm. 그 다음 색상도, 그러니까 레이어를 맞추시고 필렛으로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지우고요. 자, 이렇게가 일체형인 거예요. 여기가 일체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올라갈 때 여기가 철근을 같이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일체형이거든요.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안 잘랐을까요? 여기는 단면이 아니라 인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를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본 거잖아요. 여길 본 거예요. 그러면 단면이, 기초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엔 현재 벽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일자가 보이는 거예요. 일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이 선이 안 보여요. 이 선이 없는 선이에요. 이 평면도에 의하면 여기가 일자이기 때문에 원칙상 얘는 안 보입니다. 원래 여기 안 보여요. 이 선도 안 보여요, 지금. 왜냐면 여기가 평면이죠. 벽이 이렇게 꺾어졌다면 모를까. 벽이 여기서 꺾어졌다면 모를까. 그냥 여기는 벽이 일자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보라고 했으면, 만약에 화자의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보라고 했다면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보일 거예요.
이 선은 보일 거예요. 여기는 안 보여요. 일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얘는 지워야 돼요. 근데 얘를 지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위에 지붕 있죠. 지붕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우는 겁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붕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아래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 옵셋 잡석 다짐 200mm. 옵셋 100mm. 자, 이 선들은 마감선으로 바꾸면 돼요. 필렛, 멀티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굵기를 선의 종류를 바꿉니다. 레이어를 바꾸시고요.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놔서 그래요. 이거 제가 선의 굵기 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디폴트로 놔야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제대로 보일 거예요. 이제 제대로 보이죠? 선의 굵기를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 바닥 부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얼마 정도 강화를 시키냐면 이 바닥이 50mm 다 안쪽으로 내려앉아야 돼요. 다 50mm씩 내려앉되 이 거리가 얼마냐면 방바닥에 4분의 1, 방바닥에 4분의 1만큼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얘기냐면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면 이 중심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강화가 된 겁니다. 더 두꺼운 거예요. 50mm가 더 두껍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방이잖아요. 이 방바닥에도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 안쪽이 더 두꺼워요. 여기가 더 두껍습니다. 여기를 더 두껍게 시공을 합니다. 얼마나 두껍게요? 50mm가 더 두껍게. 왜요?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방바닥이 오래 쓰면. 그러니 왜 처져요? 당연히 이쪽은 지지해주고 이쪽은 지지하는데 여긴 지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이렇게 처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지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바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부위가 더 넓어지니까 요만큼만 쳐지면 되잖아요. 쳐지는 부위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4분의 1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옵셋 300mm 알 수 없을 땐 그냥 이렇게 300mm를 더 나갑니다. 300mm를 나가고 여기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45도 방향 300mm와 45도 방향을 긋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옵셋 50mm 옵셋 200mm
그러면 필렛, 멀티플, 선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는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세요. 라인을 45도를 그려요. 이렇게 315도 방향으로. 그 다음 옵셋 50mm. 그리고 그 다음 옵셋 200mm. 그러면 필렛으로 멀티플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요. 이 끝에 선이 모자르죠? 라인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으로 마감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지요.